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제 불금 저녁에 함께하는 유비윤의 트랙도 방송인데요. 어, 오늘 많이 더웠죠? 네. 혹시 밖에 좀 낮에 돌아다니셨나요? 네. 네. 저는 뭐 사무실만 있다 보니까 더운지 몰랐는데 꽤 더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36도? 이렇게 어. 온도가 됐다고 그러는데 남부지방은 뭐 태풍이 몰려온다고 그러고 그래서 남쪽과 이쪽 중부지방에 날씨가 좀 차이가 나는 그런 형태고요. 오늘 주제가 이제 영상 공유 SNS? SNS인데 주로 이제 텍스트가 아니라 뭐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좀 더 나아가면 가상예시를 하는 걸 이제 영상 공유라고 표현했고요. 그래서 이런 영상에 기반한 SNS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많이 쓰시겠지만 뭐 텍스트 타이핑해서 뭐 내 생각이라든지 이런 걸 전달을 했지만 이게 현장에 있는 뭐 전달할 때 내 생각이 아니라 그럴 때는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사진 한 장 찍어서 보내는 게 좀 좋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달하고자 내용에 따라서 사진이 훨씬 전달력이 좋을 수도 있고 사진보다는 동영상이 훨씬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콘텐츠 유형에 따라서 사진이 적합한 경우 또는 동영상이 적합한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영상 공유 SNS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키워드 들으시고 떠오르는 어떤 단어들 어떤 게 좀 떠오르시나요? 영상 SNS는 이제 세대별로 이렇게 젊은 층들이 더 확실히 좋아하고 나이가 든 사람은 약간 텍스트 중심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 정도 층은 뭐 이미지라면 이미지도 사실은 되게 부끄러워하는 장년층이 많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세대 제너레이션의 차이에 따라서 예, 그 10대들이 많이 쓰는 SNS라고 영상 SNS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예, 틱톡 많이 쓰는 걸로 예, 듣긴 들었어요. 예. 혹시 직접 써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저는 그냥 쓴다는 말만 예, 들어봤어요. 근데 되게 재밌게 네, 이렇게 짧은 네, 영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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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많이 재밌는 것들 많이 올린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 뭐랄까 재미나 흥미가 네, 저희 세대랑은 좀 달라서. 네. 예. 또 어떤 키워드나 이런 게 좀 떠오르세요? 예, 떠오르는 거 없으시나요? 뭐 그만큼 뭐 기술이 발전해서 예, 어쨌든 네트워크 5G 네트워크한 그런 어떤 고용량의 그런 통신이 가능함으로 해서 예. 영상 SNS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데 더 이렇게 증폭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일단 저는 영상 쪽 SNS라면 좀 더 재밌는 것 같다. 재밌다라는 키워드가 좀 더 다가오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좀 이렇게 직관적이고 좀 편하게 그리고 영상에 보고 그 훨씬 전달력이 좋잖아요. 예, 뭐 음식이라든지 또는 어떤 여행을 갔으면 풍경이라든지 텍스트로 이게 너무 풍경이 좋아라는 것보다는 사진을 찍으면 그 전체 모습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전달력이 좋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지금 동영상 뭐 이런 식으로 기존의 사진에서 이제 동영상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추세에 따라서 저희도 이 요금제가 바뀌고 있잖아요. 무제한으로. 그러면 무제한으로 일단 바뀐다고 하면 이제 사람들이 더 이쪽으로 쏠리지 않을까 그런 그쵸. 생각이 들더라고요. 통신 요금제에 네, 따라서 기존에는 막 데이터량 얼마야 이러면서도 이제 동영상 보니 많이 요만큼만 봐야지 했다가 무제한으로 풀려버리면 네, 이건 뭐 자유롭게 그냥 찍고 다니는 네, 거죠. 예, 아예 지금 영상 통화 뭐 이런 거 자체도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찍어놓고 다 올려버리고 친구들한테 공유하고 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10대 20대가 아니라 이제 진짜 10대 이하 애들도 완전히 이제 자기 세상처럼 자연스럽게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전 연령층을 아우를 수 있고 시대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영상 SNS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령에 따라서 뭔가 변화될 거다 그런 건 물론 그 영향은 클 텐데 뭐 박막래 할머니처럼 네,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지금 유튜브에 막 영상 올리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이든 어린 친구들이든 이제 자기 위주로 움직일 것 같은 거예요.
예전에는 뭔가 공공성을 위한 방송이든 아니면 뭐 재미 위주 뭐 이런 식의 콘텐츠였는데 이제 자기 생활에 관련된 내 주변 으로 옮겨가지고 올리지 않을까, 콘텐츠를 만들지 않을까, 그런 것도 좀 새로운 측면이 될 것 같아요. 뭐 새로운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도 있고. 결국은 영상 SNS의 기본은 모든 사람이 다 크리에이터다라는 것 같아요. 짧게 뭐 길게 만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사진도 보면 뭐 내 주위에 있는 풍경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그거 어떤 사람은 자기는 안 찍고 이렇게 보기만 하는데 찍어서 올리는 동영상도 마찬가지고 찍어서 올리고 또 다른 사람도 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그런 컨텐츠 소비자이기도 하고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그게 좀 더 열심한 사람은 이제 방송 1인 방송이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1인 방송과 SNS 경계가 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좀 애매해지고 융합되는 형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뭐 그냥 영상 SNS는 뭐 기획이 안 들어가. 예. 그냥 일시적인 어떤 현황을 이렇게 보여준다면 아무래도 또 크리에이터는 뭐 기획된 그런 컨셉이 있으니까 조금 다르긴 하겠죠. 특성별로는 비슷할 수도 있겠네. 각자 개성 있는 건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콘텐츠를 찾으니까.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인프라가 계속 발전을 하면서 개인적인 성향이 아까 말씀했듯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기존에는 내가 뭔가 있었던 거를 일기를 써서 남겼다면 그게 이제 점점 사진으로 바뀌었다가 이제 아예 그냥 동영상으로 바뀌는 거죠. SNS가 영상 SNS가 누군가와 소통하기 위한 SNS일 수도 있고 그냥 나만을 위한 그냥 나의 기록을 위한 SNS로 쓰시는 분도 지금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점점 더 양극화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뭐 크리에이터들은 뭔가 어떤 보여주기 위한 예. 그런 용도로 쓸 거고 개인들은 개인의 어떤 이력을 남기기 위해서 나는 여기도 갔다 와봤고 내 추억은 여기도 있고 이런 거를 남기기 위해서 많이 라이프로그 하겠다. 같은 개념이 예, 그렇죠. 아, 왜냐면은 재밌게도 예전에 결혼하셨던 분들은 사진 남기면은 많이 잘 남긴 거였고 좀 지나면은 동영상 촬영을 해서 VTR이나 뭐 DVD로 남기고 했는데 정작 안 보시거든요. 남기면 안 봐요. 사진은 그나마 보는데 VTR은 아무도 안 봐요. 근데 재밌게도 SNS에 영상을 올려놓은 거는 한 번씩 클릭해 보신대요. 접근성이 편하기 때문에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나 이런 쪽으로 좀 많이 활용이 될 거라고.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때문에 콘텐츠 접근성이 쉬워지는 것도 영상 SNS가 활성화되는 요소가 될 수 예. 있겠죠. 저희가 좀 말씀 나누고 도중에 저희가 좀 댓글 남겨주신 분 계세요. 음. 귀하게 댓글 남겨주셨기 때문에 꼭 읽어드려야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기침해서 죄송합니다. 저 멀리 지방에서 공정배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조항준님께서 또 파이팅이라는 또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실시간으로 댓글로 커뮤니케이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 예, 방송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계속 말씀 나누시죠. 근데 어쨌든 영상 SNS가 활성화되고 많이 젊은 층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가상현실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 지금 현재요? 네. 어느 선까지 나가고 있는지. 지금 가상현실이 SNS 결합되는 부분은 페이스북이 그 재작년에 있나요? 이렇게 가상현실 이용해서 할 수 있다. HMD 이렇게 디스플레이 쓰고 컨셉은 발표를 했었고 작년 말쯤에 국내는 SK 쪽에서 그 옥수수 VR 그렇게 또 가상현실을 해가지고 컨셉은 옛날 세컨드 라이프 같은 거예요. 세컨드 라이프는 PC에 접속을 해가지고 PC 화면으로 보는 건데 이 옥수수 뭐 VR이라는 거는 그냥 HMD 디스플레이를 쓰고 가상현실 속에서 하는 좀 더 실감나는. 예. 결국은 내 시선에 따라서 모든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이제 몰입도가 좀 있는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좀 그런 가상현실들이 좀 더 서비스로 등장하고 있는 찰나고요. 기술적으로는 아바타가 또 하나의 핵심인 것 같아요. 나를 닮은 아바타를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 그 기술이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번에 발표한 게 코덱 아바타라고
기술은 아직은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그 이제 카메라 같은 건데 얼굴을 찍으면 그걸로 해서 정밀하게 내 가상의 아바타로 만들어. 아바타 만들어져요. 보통 우리 스마트폰도 이제 AR 이모지에서 이모지처럼. 만들어잖아요. 이거는 거의 내 얼굴처럼 진짜처럼 정밀하게 합성해주는 부분. 근데 나랑 안 닮았어요. 보면 아니 기술력 그거 있잖아. 아바타 그거 있잖아요. 성형도 나오지 않을까? 어린이 자기 어렸을 때 그 네. 형태를 만들어주는 뭐 이미지, 네. 영상 다 그렇게 만들어주는 앱 네. 있잖아요. 아, 예, 예. 그런 거 비슷한 이거 얘는 실사에 가까운데 보니까 사진들 모아가지고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가상현실 쪽 그 SNS 되면 될수록 나를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정밀하게 다 똑같이 합성을 돼서 내 입모양을 만들어주거나 동작을 실직을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합성해주는 그런 기술이나 아니면 그 가상의 새로운 컨텐츠 나를 닮았지만 똑같진 않지만 느낌이 닮은 뭔가 또 캐릭터를 만들어주는 기술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할 것 같아요. 그 기술이 이제 그 뭐 AR에도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보통 가상현실이든 아니면 로봇이든 뭐 결국 인공지능 결합해가지고 뭐 다양한 우리 사이니지 같은 곳에다가 안내원 딱 이렇게 띄워놓고 광고라든지 그런 비대면 서비스들 하는 쪽으로도 다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진에서 기존에 느꼈던 그런 간접 체험도 있는데 이제 동영상으로 해서 느끼는 간접 체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약간의 실시간성도 네. 있고 뭐 즉시성이든 뭐 진짜 뭐 충동적으로 뭔가 이루어지는 이벤트들도 같이 느낄 수가 있고 그런 게 되면 예전에 사진에서 어떤 관광지 가는 사진 뭐 이런 거에서 느끼는 감흥하고 실제로 현장에 가서 막 찍은 동영상을 보는 그거에 대한 감흥하고 이제 완전히 다르니까 아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느낄 때 난 뭐 저기 안 가봐도 가본 것 같은 걸 느낄 수도 있지만 이제 그걸 따라서 내가 꼭 가봐야지 이렇게 해주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속도감이 더 빨라질 것 같아요. 확산되는 속도가 그 감흥의 차이 때문에 이거 반드시 해야 돼라고 해서 막 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더 그런 확산될 것도- 것이다. 예. 현장에서 내가 느꼈던 그 감흥이 상대방도 SNS 들어온 상대방도 거의 유사하게 느낄 수 있는 예. 그 현장의 모습을 전달 그대로 그러니까 하는 유사하게 느껴서 내가 그걸 안 해도 된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꼭 해야 된다라는 것도 반대급부적으로 많아지지 않을까. 뭐 음식을 다른 사람이 맛있게 먹었으니까 나는 안 먹는다가 아니라 가서 먹어야죠. 그런 것처럼 여행지도 직접 가서 또 느껴보고 싶어요. 먹방 보다가 나도 먹어야지. 네, 뭐 그런 거, 식으로. 예, 저 먹고 싶어지는 거죠. 그런 것 같아. 예전에 그 지금도 서비스지만 구글 지도에 보면 그 구글 차가 지나가면서 영상을 쭉 사진을 찍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꼭 그 장소에 간 것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볼 수 있는 그거에 어쨌든 지금 현재는 끊어지면서 막 이렇게 좀 부자연스러운데 동영상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그걸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3D 카메라 같은 거로 혼합이 돼서 간다 그러면 그 진행하는 라인을 360도로 내가 보면서 돌면서 볼 수 있다면 더 뭔가 마음에 드는 게 나오면 더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충동이 더 생길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마 계속 발전을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추정은 되고요. 지금도 생각보다 많은 그 유튜브에 가면 그런 정보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3D 카메라로 여행지를 촬영을 하면서 움직이더라고요. 한 번씩 보면은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돌리면서 내가 볼 수가 있으니까 내가 꼭 거기 가 있는 것 같아. 그런 건 마음에 들더라고요. 결국은 그걸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면 전달력이 훨씬 더 좋아지는 거고 그리고 전달을 받는 쪽에서는 공감이 되는 거죠. 예. 왜냐면 사진만 있을 때는 뭐 멋져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탁 땡긴 감흥이 없었는데 진짜 거기 있는 듯한 느낌 때문에 어떤 같은 공감대 형성이 더 용이해질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먹방도 처음에는 별로 이렇게 맛있어 보이지 않았지만 뭐 먹는 거 보니까 나도 배고파지고 나도 먹고 싶고 ASMR. 소리까지 내고 예. 뽀덕뽀덕 소리가 나면 네. 그걸로 보는 것보다 네. 소리로 들으면 뭔가 조금 더
뇌가 빨리 움직인 것 같아. 반응도 빠르고. 결국은 좀 영상 SNS지만 사실은 이 영상에 적절한 그 청각적 효과, 사운드일 수도 있고 뭐 목소리일 수도 있고 어쨌든 청각적인 부분이 결합되었을 때 그 전달력이 더 강화될 수 있는 부분. 근데 영상보다 그 소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런 영상이랑 같이 버무려져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먹방 유튜브를 보는데 ASMR도 없고 영상 먹는 영상만 안 되게 소리 아무것도 안 나고 과연 볼까요? 짜증이 나서. 음향이 되게 중요하지. 예, 그래서 같이 음향이 예,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입에 막 들어가는 거 보는 거보다 쩝쩝쩝 소리가 더 자극적이고. 그리고 영상을 보고 있다가 영상을 틀어도 여기서 소리가 쩝쩝거리면 상상이 되잖아요. 근데 소리가 없으면 영상 안 보는 순간 아무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상 SNS도 결국은 이제 시각적인 거에만 너무 초점이 맞는 게 아니고 청각적인 거, 나중에는 촉각적인 것까지 뭔가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현장에서 소리가 그대로 잘 같이 녹음돼서 상관없는데 현장에는 그런 소음이 없어요. 이따라 잡음이 심해. 너무 시끄러워서. 그러면 다 무음 처리하고 새로운 합성 영화 그러잖아요. 영화 촬영할 때는 워낙 잡음이 있지만 더빙하는 것처럼 결국 인공지능이 SNS상에서 그 영상 장면을 분석을 해가지고 적절한 효과음이 자동으로 붙어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형태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오히려 필터링하는 기능이 더 인공지능 기능은 새로운 영상을 뭔가 소리를 찾아서 처음부터 매핑하는 것보다는 그 상황에서 불필요한 잡음들을 필터링하는 기술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거라. 둘 다 필요할 거. 둘다 상황 따라서 특정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 음악 그 연주했어요. 그러면 다른 잡음은 목소리는 다 지워줄 수 있고 연주 음악만 잘 가야 되는 거고. 도심지를 가면은 네. 차 빵빵빵빵 거리고 이런 소리도 그대로 들리는 게 오히려 더 정감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니 시골길을 가는데 바람 소리에 뭐 새 소리 들리고 이런 소리가 더 정겨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오히려 옆에서 떠드는 사람 소리를 지워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필터링. 네. 자연에 가면 사람의 목소리를 지워야 되고. 그런 컨텐츠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조작하는 컨텐츠들이 엄청나게 나올 수 있고 그거를 이제 돈 주고 사서 난 노래 못 부르는데 파바로티를 사서 입만 뻥긋거리면 막 노래가 나오고 그런 사업도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영상도 막 조작해주고. 아니 제가 아는 게 보컬이란가 뭐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친구한테 생일 축하한다는 거 자기가 작곡해서 그 굉장히 노래 잘하는 사람이 불러줘도 되고 자기가 불러도 되고 그래서 그거 컨텐츠 만들었는데 유료화되고 나서 망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유료화 된 다음에. 유료화가 어렵고. 보컬이라는 앱이었는데 유료화. 그 페이스북 보면 그 현재 페이스북 그 컨텐츠를 유통을 좀 만들어서 유통시키려고 음악을 한 3,000곡을 무료로 저작권을 이제 페이스북 내 쓰게끔 페이스북이 저작권을 이제 지불하고 쓰게 했는데 거기에 음악도 있고요, 효과음도 있어요. 뭐 딩딩, 뭐 똥똥 이런 여러 가지 효과음도 있잖아요. 그 한 몇 초짜리 효과들 엄청 많아요. 그건 이미 컨텐츠고 거기 아까 이제 그 필터링한 잡음 제어를 말고 합성한다는 개념일 때는 그 장면만 인식만 잘하면 그 이미 컨텐츠를 잘 붙여주면 이런 영상 기반 SNS의 그 영상을 좀 잘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편집을 영상 편집이 가능하게 예. 소리까지. 예, 소리는 이미 확보돼 있으니까 왜냐면 그 모든 게 이제 그 컨텐츠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아마추어가 없어진다는 얘기네. 그냥 거의 뭐 다 1인 방송가가 되는 건 전문가가 되는 다 잘 만들어주니까. 예. 결국은 중요한 거는 편집은 누구나 다 하는 거고 거기에 어떤 스토리를 넣을 거냐. 15초면 15초 안에 어떤 장면을 넣을 거냐만 사람은 스토리를 고민하는 거고 만드는 거는 AI가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단편적으로 SNS, 영상 SNS란 개념을 보면 누군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공간인데 저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채팅이나 이렇게 같이 묶여 있는 사람들끼리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요. 그 텍스트 또는 음성을 하고 있는데 영상도 마찬가지. 지금 VR이 최근 들어서 계속 각광을 받으면서 VR 콘텐츠가 새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럼 VR의 동일한 게임에 동일한 VR을 이용해서 동일한 공간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뭔가 영상을 주고받고 네. 뭔가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더 발달되지 않을까라고 또 추정 활용도 될 수 있고 발달 방향으로 될 수도 그러니까 있고. 게임 결합이 그러니까 활성화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네, 또 저희들이 말씀 나누는 도중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자, 질문 한번 받고 또 말씀 나눌게요. 질문이 페이스북과 같은 공유에서 슬랙 반디 이런 거 아시나요? 뭐 좀 슬랙 반디 같은 코어크 공유가 있고 앞으로는 VR, AR, MR에 의한 가상현실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형태가 된다라면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할 것인지 아니면 페이스북의 아성이 계속될지 어떻게 전개될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페이스북이 기존의 그 사용자들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예. 그 사용자들이 쉽게 이제 다른 플랫폼으로 갈아타기보다는 새로운 서비스를 해주면 쭉 좀 따라갈 확률이 일부 있을 것 같아서 예. 뭐 그거 뭐 저희가 감히 예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유리하지 않은 조금은 새로운 플랫폼보다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유리는 할 것 같긴 해요. 네. 뭐 어떻게 나가시나요? 근데 뭐 스타트점은 페이스북이 분명히 유리한데 지금 계속 경과된 사례를 보면은 페이스북이 계속 유리한 상황이었으면 인스타그램이나 뭐 기타 등등의 어떤 그런 SNS들이 급격하게 성장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새로운 사용자를 끌어당길 수 있는 콘텐츠가 페이스북을 못 만들어낸다면 페이스북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전에 싸이월드가 망한 거랑 똑같은 케이스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하거든요. 싸이월드가 대응을 못해서 망한 케이스고 페이스북은 지금 대응은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보면 아주 좀 미흡하죠. 왜냐면 아예 그게 올인한 게 아니니까 기존 고객들을 유지를 해야 되고 새로운 고객을 땡기려고 하니까 약간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도저도 아닌 형태로 지금 약간 진행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진짜 혁신적인 어떤 새로운 그런 컨텐츠를 가진 SNS 그룹이나 이런 게 나온다면 충분히 페이스북이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망할 수 있다. 망할 수 있다. 망할 수 있다. 어떻게 망할 수 있다는 것에 어떠세요? 이게 어디죠? 진해인가? 저 지방에 계신 분이시고요. 굉장히 전문가 예, 질문 어려운 질문을 예, 좀 하신 것 같아가지고 교육 쪽 계통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시구나. 일단 제 생각은 망하지는 않겠지만 많은 부분이 그 인스타그램 같은 그 이유는 뭐냐면 페이스북이 그 기능을 다 가질 수 있는데 기본 인터페이스가 있잖아요. 기능만 많아지는 거죠. 사용자 봤을 때는 뭐 복잡한 기능들이 막 복잡해지는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심플하게 인스타그램처럼 그냥 사진으로만 도배되어 있는 그 간단하게. 인터페이스가 필요할 텐데 페이스북의 기본 구조는 안 바뀌잖아요. 기능은 있지만 그래서 그게 답답해서 거기 특화된 플랫폼으로 넘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인스타그램은 페이스북에 흡수됐습니다. 페이스북이 돈 주고 샀거든요. 아 샀죠. 그러니까 근데 사용자는 그 페이스북 건지 근데 모르지만 대부분 제가 알고 있는 사용자들은 인스타하고 페이스북 두 개 다 똑같이 쓰던데요. 네. 그러니까 사가지고 페이스북 계정을 그대로 인스타 줬어요. 페이스북이 몇 조를 주고 샀어요 인스타그램을. 샀죠.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안 되니까 사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샀으면은 페이스북도 계속 사용률이 올라가고 인스타그램도 사용률이 올라야 되는데 인스타그램도 사용률이 올라가는데 페이스북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 말은 페이스북이 지금 사장되고 있는 거죠. 조금씩은 못 따라가는 거죠. 갈아타는 거예요. 어떻게. 페이스북도 자기네들이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 유튜브도 뭐 어린애들 막 하다가 나이 드신 분들 많이 올라가는 거. SNS 나이 사람들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별로 갈아타는데 이게 또 다른 플랫폼이 또 나올 거라고요. 10대를 위한 또 다른 게 또 나오면 그걸로 또 다 넘어갈 거고. 그게 틱톡이었죠. 그게 이런 비유가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압구정동 물이 좋다고 한 놀았는데 뭐가 다른 사람 그렇죠. 몰려와 갑자기 싫어서 홍대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홍대 갔다가 또 그러네. 이렇게 뭐 강남으로 올 수도 있고 그렇죠. SNS도 젠트리피케이션. 예. 뭔가 사용자층이 뭔가 그쵸. 모이거나 또 인터페이스가 이제 나만이 아는, 예. 나만이 좋아하는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누구나가 좋아하면 이미 식상해지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다. 근데 친구들이 가면 따라가잖아요. 예. SNS가 원래 이제 나 지금 이거 썼어 너도 들어와 끌어오는 거니까 카카오톡도 그렇고 카톡방 만드는 것도 다 그런 형태를 보면 결국에는
누구누구가 이렇게 주도하다 보면 이게 좀 확장이 되니까 SNS도 이제 방향성을 타는 것 같아. 그게 이제 또래 문화, 그러니까 그래서 그 근처에 친구들 몇 명끼리는 옹기가 무척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직장인처럼 비즈니스적인 성격이 있는 쪽에서는 이제 그게 비즈니스 묶여 있잖아요. 그런 성격은 옮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냥 놀이 성격이 강한 쪽에서는 뭐 재밌는 곳으로 재밌는 곳을 가지. 그냥 같이 갈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옮기는 게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뭐 옮기면 되는 거니까. 예. 아, 지금 좀 방송이 많이 끊어지고 그런다고 하는데 방송이 좀 상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나가셨네 그래서. 네. 통신사가 문제구만. 네. 어디에요? SK야? 네. 일단 이런 SNS 영상 기반 SNS를 쓰게 되면 결국은 이제 어떤 가치가 있을까?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 뭐 아까 중간중간 뭐 언급은 됐긴 했지만 쭉 모아가지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실시간 정보 전달이기 때문에 정보의 전달이 굉장히 풍부해질 것이고 뭐 그런 걸 통해서 세계인이 좀 공통분모, 커먼센스 같은 것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시공간이 제약되지 않기 때문에 간접 경험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보력이 풍부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예. 저는 거기에 이제 언어 장벽이 그냥 텍스트 기반보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보여주는 거잖아요. 굳이 많은 말이 필요 없기 때문에 어떤 글로벌한 커뮤니케이션들이 더 용이해질 수 있는 플랫폼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런 영상 기반 SNS가 향후 어떤 형태로 방향 진화할지 또 바람직하게 바뀌는 게 좋을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게 관심사잖아요. 네. 페이스북은 그냥 내 생활에 대한 관심사, 뭐 친구들이 뭐 하나 뭐 이런 거지만 뭐 링크드인 같은 경우는 이제 직업이나 직장 뭐 이런 거에 관심사들 모여서 한 거고. 그럼 향후에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그 관심사에 맞게 SNS가 새로 만들어지니까 예. 그룹끼리끼리 모여서 자기네들이 뭔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는 UI가 나온다고 하면 사람들이 또 글로 몰려갈 거라고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동영상에 어떤 부분에서 관심이 있다 뭐 이런 형태를 UI 상에서 좀 제대로 표현해주는 SNS가 나타난다고 UI가 하면 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또 트렌드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잘은 모르겠지만 틱톡을 안 써서 잘은 모르겠지만 약간 틱톡은 약간 펀한 것들을 네. 주로 활용을 하고 있고 페이스북은 근황을 그런 그런 분위기니까 아무래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페이스북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물어보잖아요. 근황. 내가 등산을 했네 만에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이야. 그러니까요. 근데 뭘 먹었네 이제 이런 걸 올리는 거예요. 원래 일상- 카카오 스토리가 진짜 그러니까. 초창기에 보면 카카오 스토리가 진짜 근황 개인의 근황이 막 올라오고 페이스북이 일단 정보 이렇게 서로 공유하는 게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카카오 스토리가 죽어가면서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페이스북으로 넘어오고 다 개인 정보들이 많이 올라오는 좀 그런 경향이 좀 있긴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 정말 쪽에서는 리서치인가 SNS가 따로 있어요. 그 학술 관련된 그러니까 그렇게 다양화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뭐 분화가 그냥 되니까. 분화가 일상에 대한 SNS 뭐 전문가